오늘은 은퇴 후의 고민에 대한 사연을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올해 60을 넘겼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이면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고 정장을 입고 현관을 나서며 하루의 방향을 머릿속에 그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에서 38년을 일했습니다. 회사는 나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분명 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20대의 나는 젊은 혈기로 가득했습니다. 밤을 새워도 피곤한 줄 몰랐고 발로 뛰며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자존심이자 즐거움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는 말은 내 사전에 없었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30대에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삶의 무게는 분명 달라졌지만 방향은 또렷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40대에는 쉼없이 달려온 시간들이 쌓여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책임은 커졌지만 그만큼 버틸 힘도 생겼습니다. 50대가 되었을 때 나는 스스로를 여전히 현역이라 믿었습니다. 회사에서 직책은 높아졌고 동료들과 함께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여전히 나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나는 아직 충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앞으로도 오래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출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퇴직은 생각보다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책상을 정리하며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여러 번 들었지만 이상하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은 자유가 좋았습니다. 알람 없이 눈을 뜨고 커피를 천천히 마시고 출근 시간에 압박이 없는 하루가 낯설면서도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매일같이 나를 불러주던 장소가 사라지자 나라는 사람도 함께 흐릿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하는 사람이지? 그 질문에 선뜻 답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괜히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집에 오래 머무는 내가 부담이 될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집안일을 돕고 함께 운동도 하고 등산도 다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나쁘지 않은 은퇴 생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허전했습니다. 이건 휴식이 아니라 내가 삶의 무대에서 내려온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얼굴 표정이 경직되는 일이 잦아졌고 걸음걸이도 예전만큼 신통치 않고 체력도 많이 떨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애써 넘기려 했지만 결국 병원을 찾았고 의사의 입에서 파킨슨병 초기 증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을 잃은 것도 모자라 내 신체적 이상뿐 아니라 정신마저 서서히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워졌고 그날 이후로 거울 속 내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한평생 열심히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남은 인생은 점점 작아지고 흐릿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잠깐 웃고 돌아오면 더 큰 공허가 밀려왔습니다. 무기력했고 이유 없이 가슴이 가라앉았습니다. 이 감정이 더 깊어지면 어쩌지?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지금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기분입니다. 아직 숨 쉬고 있고 아직 할 수 있는 일들도 분명 남아있을 텐데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다시 묻게 됩니다. 이대로 내 인생이 끝은 아닐 거라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금의 나는 조금 많이 처량합니다. 이 사례를 접하며 저는 철수님이 인생이라는 긴 항로를 지나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삶을 살아오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느끼고 계신 무기력과 우울은 결코 약해지거나 뒤처져서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이 감정들은 삶의 큰 전환점에 서 있을 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은퇴가 주는 진짜 상실. 38년 동안 한 조직에서 책임을 지고 살아온 사람에게 퇴직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던 이름, 하루를 시작하던 리듬,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 사회 안에서의 자리,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쓸모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실제로 무능해져서가 아니라 쓸모를 증명하던 무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은 철수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던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겪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파킨슨병 초기 진단까지 더해지면 은퇴 이후의 불안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이 막막해지고 이제 정말 끝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매우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수님은 열심히 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열심히 살아오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서 스스로를 잃어버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인생이 끝나서 생긴 감정이 아니라 인생의 방식이 바뀌는 지점에서 누구나 겪는 혼란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에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지금의 나도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다는 경험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런 철수님에게 앞으로의 삶에 대한 3가지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시 예전처럼 열심히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의 삶은 다시 예전처럼 바쁘고 치열해져야만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 후의 허전함과 우울은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 그동안의 삶을 떠나보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쓸모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맡아왔던 역할을 내려놓은 상태다. 직함, 출근, 인정, 영향력. 잃어버린 것들을 한번 글로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를 자꾸만 비난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잠시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일 중심 삶에서 삶 중심 삶으로 옮겨가기. 철수님의 인생은 오랫동안 나는 일을 통해 존재한다는 구조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성과를 내는 나가 아니라 그대로 존재하는 나의 가치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이를 통해 무엇을 해왔을까? 돈이나 직책 말고도 책임졌던 시간, 누군가를 도왔던 순간, 함께 성장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지금의 삶에서도 다른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하루의 리듬 만들기. 출근은 사라졌지만 하루를 살아갈 구조는 필요합니다. 하루에 꼭 하고 싶은 작은 루틴, 일주일에 한 번 기다려지는 일정, 몸, 마음, 사람을 함께 돌보는 균형. 무엇보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다라는 경험을 작게라도 다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수님, 인생 2막은 확장이 아니라 전환의 시기입니다. 지금 철수님에게 필요한 말은 다시 크게 해내야 합니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충분히 존엄합니다. 크기보다 깊이, 성과보다 의미,
경쟁보다 연결. 삶의 기준을 조금씩 옮겨가는 시간입니다. 기여하고 싶은 마음을 살리는 방향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철수님은 평생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며 살아온 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은 오히려 더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살아있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을 때 마음은 어땠나요?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기여는 무엇일까요? 멘토링, 조언, 글쓰기, 경험 나눔, 봉사 등 속도를 줄여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파킨슨병 진단은 이렇게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진단은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나를 더 잘 돌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운동, 사람과의 관계, 마음 안정, 일상의 자극은 모두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던 데에는 철수님 같은 분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애쓰셨고 충분히 열정적이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미뤄두었던 하고 싶었던 것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의 삶은 누군가의 기준이 아닌 나의 속도로 살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고민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노하우나 위로의 글을 댓글로 부탁드리며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